감히 너 따위가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을 만져?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명품 매장 한가운데서 무릎 꿇은 여자. 그녀의 손에는 약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알아 차리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녀를 흔들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 기원합니다. 서준이는 그날도 평범한 얼굴로 출근했다. 32살. 중견 광고 기획사 대리. 약혼한 지 석 달째였다. 약혼자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다. 성실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남자. 그가 재벌가 외동아들이라는 건 몰랐다. 준이야, 오늘 미팅 어때? 팀장이 물었다. 잘 끝났어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하셨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팀장의 시선이 어딘가 불편했다. 요즘 많이 바쁘지?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약혼자 강민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주말에 우리 아버지 만나자. 식사 같이 하고 싶으시대. 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첫 인사였다. 민우의 아버지. 그는 그저 작은 회사 운영하신다고만 말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어딘가 무거웠다. 저녁 준이는 친구 수진과 통화했다. 야, 드디어 시아버지 뵙는 거야? 응.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뭐 어때? 넌 착하고 똑똑한데. 잘할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준이는 미소 지으면서도 손끝이 차가웠다. 그날 밤 민우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아빠 좀 무뚝뚝하실 수 있어. 그래도 괜찮지? 당연하지. 나 긴장 안 해. 준이는 웃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차가 떠나고 준이는 현관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이는 일찍 일어났다. 주말 만남을 위해 옷을 골랐다.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게,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베이지 원피스를 꺼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왜인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았다. 아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준이는 다시 옷을 넣었다. 다른 옷을 꺼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슬랙스. 이번엔 너무 딱딱해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결국 처음 고른 베이지 원피스를 다시 꺼냈다. 이게 맞아.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주말 아침이 왔다. 민우가 차를 가지고 왔다. 준비됐어? 응. 근데 어디서 만나는 거야? 호텔 레스토랑. 아빠가 예약하셨대.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차는 시내 중심가로 들어섰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민우는 한 백화점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 응. 아빠가 여기 자주 오시거든.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1층 명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준이는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화려했다. 그녀는 자신의 원피스를 내려다봤다. 괜찮을까?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넌 예뻐. 준이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얀 테이블보, 은식기. 준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중반.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자세가 곧았다. 민우가 손을 들었다. 아버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없었다. 준이는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서준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앉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웨이터가 물을 따랐다. 준이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민우의 아버지는 메뉴를 펼쳤다. 편한 거 시키세요. 감사합니다. 주문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준이는 물잔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민우한테 들었습니다. 광고 기획 일하신다고. 네. 중견 에이전시에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민우가 끼어들었다. 준이 팀에서 에이스예요. 클라이언트 평가도 항상 좋고요.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다. 준이는 민우를 힐끗 봤다. 민우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조금 긴장해 보였다. 음식이 나왔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준이는 포크를 들었다. 정갈하게 자르려고 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게 사시죠. 민우의 아버지가 말했다. 네. 그래도 할 만합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는 잠시 준이를 바라봤다. 시선이 날카로웠다. 준이는 눈을 마주쳤다. 시선을 피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좋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남자가 다시 음식을 먹었다. 대화가 끊겼다. 포크 소리만 작게 들렸다. 준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민우의 아버지가 냅킨을 내려놓았다. 준이 씨. 네, 우리 민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일어섰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두 분 천천히 계세요.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기사가 기다리고 있어. 남자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준이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다. 수고했어.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마음에 드신 것 같아. 그래. 응. 표정 안 나오시는 분이거든. 근데 마지막에 웃으셨어. 준이는 기억을 더듬었다. 웃었나?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민우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다행이다. 그녀는 웃었다.
민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끝났어. 힘든 거. 하지만 준이는 알지 못했다.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이는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아버지 만났어. 무사히 끝났어. 답장이 금방 왔다. 다행이다. 어떠셨어?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 근데 좀 무서웠어. 첫인상이 그렇지. 괜찮아질 거야. 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봤다. 오늘은 잘 넘어간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까?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눈을 감았다. 민우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다. 차갑고 읽을 수 없는 그 시선. 준이는 물을 끄고 나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시각 강민우의 아버지 강태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준이의 얼굴이었다. 그 아래 간단한 정보들. 학력, 경력, 가족관계. 평범했다. 지나치게 평범했다. 강태주는 서류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좋은 아이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서랍을 열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페이지를 펼쳤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지.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다. 진짜 모습은 그때 나오는 법이야.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나야. 계획대로 진행해. 전화를 끊었다. 책상 위 사진을 다시 봤다. 준이의 밝은 미소.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미안하지만 테스트는 필요해. 월요일 아침이었다. 준이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새 프로젝트 브리핑, 클라이언트 미팅 일정. 일상이 흘러갔다. 준이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팀장이 불렀다. 네. 회의실로 들어갔다.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 주 금요일 백화점 VIP 행사 있잖아요. 네. 럭셔리 브랜드 론칭 행사요. 거기 담당자 쪽에서 준이 씨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네요. 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요? 왜요? 글쎄요. 젊은 기획자들 네트워킹 자리래요. 가보는 게 어때요? 알겠습니다. 이상했다. 준이는 그쪽 브랜드 담당이 아니었다. 하지만 팀장이 권하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복장은 세미 포멀. 드레스 코드 있어요. 네. 준비할게요. 회의실을 나왔다.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같이 저녁 먹자. 응. 좋아. 준이는 미소 지었다. 모니터를 다시 봤다. 업무에 집중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걸렸다. 백화점 VIP 행사. 그녀를 초대한 이유. 신경 쓰지 말자. 그녀는 혼잣말했다.
금요일이 왔다. 준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하게 머리를 뒤로 넘겼다. 거울을 봤다. 괜찮았다. 백화점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지난주 민우 아버지와 식사했던 그곳. 1층 로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 VIP 프리뷰.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댔다. 서준이입니다. 직원이 리스트를 확인했다. 네, 확인됐습니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렸다. 샹들리에가 빛났다.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대화했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준이는 주위를 둘러봤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다가왔다. 샴페인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준이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다. 가방, 구두, 액세서리. 가격표가 보이지 않았다. 당연했다. 여기는 가격을 묻는 곳이 아니었다. 준이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낯선 여자였다. 40대 후반. 진한 화장.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저, 누구시죠? 아, 저는 이 브랜드 VIP 고객이에요. 오늘 행사 담당자가 소개해줬어요. 여자가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광고 기획 일하신다면서요? 네. 멋지네요. 요즘 젊은 분들 다들 능력자시더라고요.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했다. 준이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아, 저는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에이, 그래도 하나쯤 보세요. 이런 기회 흔치 않잖아요. 여자는 준이의 팔을 잡았다. 가방 진열대 앞으로 끌고 갔다. 이거 어때요? 요즘 대세거든요. 흰색 가죽 가방이었다.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준이는 가방을 봤다. 예쁘네요.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가방을 들어 준이 손에 쥐어줬다. 무게가 느껴졌다. 고급스러운 재질. 준이는 거울 앞에 서봤다. 잘 어울렸다. 정말 잘 어울려요. 사세요. 여자가 부추겼다. 준이는 웃었다. 아직은 괜찮아요. 가방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 준이는 돌아봤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 모피 코트에 명품 가방.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거 내 가방이야. 여자가 소리쳤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준이는 당황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냥 보고 있었는데요. 보고 있었어? 손에 들고. 여자가 다가왔다. 가까이 섰다. 숨소리가 들렸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고. 저는 직원이 건네줘서. 직원? 누가? 준이는 아까 그 여자를 찾았다. 없었다. 사라졌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기요,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준이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오해? 내가 30분 전에 여기 예약해둔 가방이라고.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매장 매니저가 달려왔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내 가방 만지고 있었어요. 아, 그건.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준이를 봤다. 준이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비웃었다. 몰랐다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온 거야? 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야, 어딜 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팠다. 손 놓아주세요. 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뭐,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사과했습니다. 그게 사과야? 여자가 그녀를 밀었다. 준이는 뒤로 비틀거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다. 순간 준이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매장이 조용해졌다.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진작 그럴 것이지. 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바닥만 봤다. 대리석 바닥. 차갑고 딱딱했다. 그때였다. 매장 밖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목소리가 긴장해 있었다. 잠시 침묵. 지금 즉시요? 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다. 정장 차림.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남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무릎 꿇은 준이를 봤다. 그녀 앞에 선 여자를 봤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는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또각또각. 사람들이 그를 봤다. 매장 매니저가 급히 다가갔다. 부장님. 남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준이 앞에 멈춰섰다. 잠시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여자를 봤다. 손님.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는 턱을 치켜들었다. 내가 예약한 가방을 이 사람이 함부로 만졌어요. 예약하신 가방이요? 그래요. 30분 전에 전화로 말했다고요. 남자는 매니저를 봤다.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다. 작게, 거의 보이지 않게. 남자는 다시 여자를 봤다. 손님, 저희 매장은 전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뭐? VIP 고객께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만 손님께는 그런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여기 단골인데. 단골이시라면 더 잘 아실 텐데요. 남자는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손님 구매 기록입니다. 지난 1년간. 없네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게 무슨... 그리고 이분. 남자는 준이를 가리켰다. 저희가 공식 초청한 게스트십니다. 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남자를 봤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저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남자는 여자를 똑바로 봤다. 손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경비를 부르기 전에 직접 나가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여자는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 이게 무슨 개 같은. 지금 남자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다. 여자는 가방을 움켜쥐고 돌아섰다.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매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기 일로 돌아갔다. 준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이 떨렸다. 남자가 그녀를 봤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라운지로 가시죠. 앉아서 쉬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적어도 물 한 잔은 드셔야죠.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강했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다. VIP 라운지는 매장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다. 흰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조용했다. 남자는 물을 가져왔다. 준이는 두 손으로 잔을 감출다. 따뜻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저희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손님 잘못이 아닙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와 눈을 맞췄다. 사실 오늘 행사는 조금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한 자리요? 네. 저희 본사 회장님께서 직접 게스트 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다. 준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저를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준이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말랐다. 혹시 강태준 회장님이신가요?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놀란 듯,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 알고 계셨군요. 아니, 저는 그냥. 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태준, 민우의 아버지. 그가 왜?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이는 일어섰다. 남자도 따라 일어났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컨디션 확인차.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준이는 라운지를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그녀는 길을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불빛이 반짝였다. 소음이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조용했다. 강태준, 민우의 아버지. 그가 왜 자신을 초대했을까? 그리고 왜 저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아니, 그건 우연이었을까? 준이는 걸음을 멈췄다. 길 한가운데 섰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했다. 모든 게 너무 정확했다. 초대, 낯선 여자, 가방, 그리고 그 여자. 계획된 것 같았다. 준이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 아버지가 나를 시험한 것 같아라고? 증거도 없이?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준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신우진의 목소리였다. 어땠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세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난 후에도 침착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하지만 회장님, 말해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봤다. 도시가 잠들지 않고 있었다. 우진 씨는 결혼 안 해봤나? 했습니다. 그럼 알 텐데,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습니다만, 내 아들 곁에 설 사람이야. 평범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착해. 하지만 진짜 모습은 극한에서 나오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테스트하게. 이번엔 다르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태준은 책상 위 사진을 봤다. 어린 민우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민우의 어머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미안하네. 하지만 너를 지키려면 이럴 수밖에.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서재의 불이 꺼졌다. 어둠이 내렸다. 준이는 그날 밤 꿈을 꿨다. 무릎을 꿇은 자신,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서 있는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판단하듯, 평가하듯. 준이는 꿈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그녀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왜 나를 시험하는 거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말이 지나갔다. 준이는 민우를 만나지 않았다. 핑계를 댔다. 몸이 안 좋다고,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민우는 걱정했지만 묻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준이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밑이 어두웠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 그녀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 컨실러를 덧발랐다. 출근길 지하철은 복잡했다.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준이는 손잡이를 잡았다. 차창 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터널.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 불을 켰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조용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새 메일 한 통. 발신자 신우진. 제목 안부 인사. 마우스를 올렸다. 클릭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열었다. 서준이님께 지난 금요일 불편한 상황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본사에서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중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우진 드림.
준이는 화면을 응시했다. 정식 사과, 본사.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강태준을 만나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답장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다. 창을 닫았다.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인사를 나눴다. 일상이 시작됐다. 회의, 기획안 작성, 클라이언트 통화. 점심시간이 됐다. 준이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갔다. 트레이를 들고 음식을 담았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언제 시작됐는지 몰랐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준이는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준이야. 누군가 불렀다. 돌아봤다. 같은 팀 후배 지수였다. 여기 앉아도 돼? 응. 지수가 자리에 앉았다. 트레이를 내려놓았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구나? 응. 준이는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결혼 준비. 그게 문제였을까? 지수는 밥을 먹으며 말을 이어갔다. 회사 이야기, 새 프로젝트 이야기,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 준이는 듣는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저녁이 됐다. 퇴근 시간. 준이는 가방을 챙겼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받았다. 오늘 저녁 시간 돼? 같이 먹자. 오늘은 좀. 계속 바쁘네.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금요일 일을. 당신 아버지가 나를 시험한 것 같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안해. 이번 주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 알았어. 무리하지 마. 아프면 말해.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준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이 꺼졌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으로, 사람들 사이를.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텅 빈 거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신우진의 메일을 다시 열었다. 읽고 또 읽었다. 정식 사과. 준이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시간이 흘렀다. 밖이 어두워졌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준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금요일 그 순간,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수치스러웠다. 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준이는 일어났다. 거실을 가로질렀다. 창문 앞에 섰다. 밖을 내려다봤다. 작은 불빛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사람들의 삶, 각자의 이야기.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했다. 누군가가 써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준이는 핸드폰을 들었다. 신우진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신우진 부장님께 매일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어떠신가요? 본사 주소 알려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서준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날아갔다. 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뛰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다. 서준이 님께 금요일 오후 3시로 약속 잡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본사 20층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신우진. 회장님께서 직접. 준이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강태준이 직접 자신을 만나겠다는 것. 왜?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준이는 옷장을 열었다. 금요일에 입을 옷을 골랐다. 이번엔 신중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당당하게. 검은색 블레이저와 흰 셔츠, 그레이 슬랙스.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했다. 준이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맞춰봤다. 괜찮았다. 그녀는 옷을 옷장에 걸어두었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금요일을 기다렸다. 그 시각 강태준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다. 서준이 씨가 금요일 약속을 수락했습니다. 그래. 강태준은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번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서가 물었다. 직접 만나야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진심인지 아닌지. 하지만 회장님, 걱정 마. 나쁜 의도는 아니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단호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내 아들 곁에 설 자격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강태준은 서랍을 열었다.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민우의 어머니, 그의 아내였던 여보. 그는 사진에게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봐야 해. 실수할 수 없어.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강태준은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다. 불을 껐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 진실과 시험. 그 경계선 위에서 준이는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손은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놓지 않겠다는 듯.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금요일 오후 2시. 준이는 회사를 일찍 나왔다. 반차를 냈다. 팀장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테헤란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준이는 건물 앞에서 멈췄다. 목을 뒤로 젖혔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다. 눈이 부셨다.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이 매끄러웠다. 구두 소리가 울렸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녀를 봤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준이입니다. 20층 약속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기다렸다.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20층에서 안내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준이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20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상승하기 시작했다. 층수가 올라갔다. 5층, 10층, 15층. 준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검은 블레이저, 흰 셔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20층. 문이 열렸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다. 흰색 벽에 현대적인 조명. 신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준이는 허리를 살짝 숙였다. 신우진이 앞장섰다. 이쪽입니다. 복도를 걸었다. 양쪽으로 사무실이 보였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 서류 더미, 전화 통화. 끝까지 걸어갔다. 큰 문 앞에 멈췄다. 신우진이 노크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방은 넓었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준. 그는 일어났다. 준이를 봤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준이는 의자에 앉았다. 강태준도 앉았다. 신우진은 물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다.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혔다. 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준이는 강태준을 똑바로 봤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태준도 그녀를 바라봤다. 지난주 일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니요? 강태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제가 오늘 온 건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럼 진실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강태준은 등을 의자에 기댔다. 손가락을 깍지 꼈다. 준이를 관찰하듯 봤다. 무슨 진실 말입니까? 회장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거 맞습니까? 직접적이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강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놀람. 아니면 흥미.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정확했습니다. 초대, 타이밍, 그 여자, 모든 게. 준이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을 봤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다. 햇빛이 물 위에 반짝였다.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강태준이 다시 그녀를 봤다. 네. 그날 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준이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사람들의 시선. 수치심. 그게 그 순간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이었다? 네. 더 싸우면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는 척 했습니다. 굴복하는 척. 강태준은 그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진짜 굴복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순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한 건 제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흥미롭군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이게 시험이었습니까? 침묵, 긴 침묵.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준이는 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하신 겁니까? 당신이 내 아들 곁에 설 사람이니까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우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우가 10살 때였죠. 그 이후로 민우는 저 하나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민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민우 곁에 누가 오는지 준이는 듣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평범한 순간엔 누구나 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극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준이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았다. 강태준을 똑바로 봤다. 그럼 이제 아셨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일부는요. 일부요? 네. 당신은 침착하고 영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좋은 자질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 시험하실 겁니까? 준이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차갑지만 흥미로운 미소. 당신은 화가 나 있군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준이는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저는 민우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시험받는다는 게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신다면 그만하세요.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저는 민우의 약혼자입니다.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평가하듯, 판단하듯,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준이는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정말입니까? 네. 당신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이더군요. 강태준은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밖을 내려다봤다. 사실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강태준이 돌아봤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일로 상처받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왔습니다. 직접 진실을 묻기 위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게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강인함, 굴하지 않는 정신. 준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네.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에. 준이는 그의 손을 봤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악수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감사합니다. 준이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단단했다. 준이는 건물을 나왔다. 저녁 공기를 마셨다.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핸드폰을 꺼냈다. 민우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렸다. 민우야. 응. 무슨 일이야? 준이는 미소 지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나도.
오늘 저녁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럼 집 앞으로 갈게. 6시? 좋아. 전화를 끊었다. 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아직 민우는 몰랐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다. 준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날 밤 강태준은 민우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내 아버지. 내일 시간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민우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보면 안다. 전화가 끊겼다.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불안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봤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토요일 아침 민우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한남동 언덕 위 저택. 어릴 적부터 살던 곳.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다. 대문을 열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가정부가 문을 열었다. 도련님 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서재에 계십니다. 네. 민우는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를 지났다. 서재 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들어와. 강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다. 왔구나. 내 아버지. 강태준은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준희 씨 만났다. 민우는 놀라 아버지를 봤다. 네. 언제요? 어제. 강태준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정확히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만났고 어제 다시 만났지.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다. 내가 준희 씨를 2번 시험했어. 강태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시험이요? 무슨 시험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극한 상황에서 강태준은 지난주 일을 설명했다. 백화점 초대, 계획된 상황, 무릎 꿇은 준이. 민우는 듣는 동안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 왜입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배신감,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저를 지킨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민우가 소리쳤다. 강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우야, 너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다. 내 곁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민우는 일어났다. 준이는 제 약혼자입니다.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강태준도 일어났다. 아들과 눈을 마주쳤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어떻게 아니? 사랑하니까 압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강태준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혹하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나도 이제 안다.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 직접 만나봤다. 눈을 봤어. 진심이더구나. 그래서 인정했다.
민우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다. 인정하셨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아프고 외로웠을 거예요. 강태준은 침묵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일부러 만드셨어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민우는 주먹을 떨었다. 전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말을 마치고 민우는 돌아섰다. 문을 향해 걸었다. 민우야. 강태준이 불렀다. 민우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아버지도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아. 다만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민우는 천천히 돌아봤다. 아버지를 봤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후로 너밖에 없었어.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거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했다. 아버지,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잘못됐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준희 씨에게도 사과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민우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아버지도 앉았다. 제가 준희한테 다 말할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 그래라. 그리고 준희가 원하면 결혼 연기할 수도 있어요. 강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연기? 네. 준희가 상처받았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하면 줘야죠.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준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너 많이 컸구나. 네. 예전 같으면 내 말에 그냥 따랐을 텐데. 이제는 내 생각이 확고하구나. 강태준은 찻잔을 다시 들었다. 좋은 남편 될 것 같다. 민우는 아버지를 봤다. 여전히 화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조금은 이해했다. 아버지, 응, 다신 이러지 마세요. 약속한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날 저녁 민우는 준이를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할 이야기가 있어.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이는 그를 봤다. 응.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다. 아버지의 시험, 계획된 상황, 그리고 오늘 나눈 대화. 준이는 조용히 들었다.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강을 바라봤다. 미안해.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실 줄. 준이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넌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어. 준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정말 힘들었어. 무릎 꿇었을 때 눈물 날 것 같았어.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 수치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참았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 민우는 그녀를 안았다. 준이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가 반복해서 말했다. 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몸을 떼고 민우를 봤다. 하지만 민우야.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줘.
혼자 감당하지 말고. 그럴게.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한강에 바람이 불었다. 물결이 일렁였다. 불빛이 반짝였다. 그래도 준이가 말했다. 너의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 널 지키고 싶은 거잖아. 민우는 놀라 그녀를 봤다. 넌 화 안 나? 나 엄청.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 준이는 미소 지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거. 민우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너 정말 대단해. 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민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봤다. 밤이 깊어갔다. 별은 없었다. 하지만 불빛이 더 많았다. 그 후 일주일, 강태준은 준이에게 다시 연락했다. 정식 사과 자리를 마련했다. 고급 레스토랑. 민우도 함께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깊게. 준이는 당황했다.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고개 드세요. 아닙니다.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건 옳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준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서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됐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다. 강태준은 준이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다. 민우 어릴 적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인생 이야기. 준이는 들으며 웃었다. 민우도 웃었다. 강태준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잘 어울리는구나.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강태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 사과의 표시입니다. 봉투를 준이에게 건넸다. 준이는 받지 않았다. 이건 못 받아요. 왜요? 용서는 했지만 보상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준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역시 내가 제대로 봤어. 그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우리 민우 잘 부탁합니다. 준이는 웃었다. 제가 할 말인데요. 세 사람은 웃었다. 레스토랑의 웃음소리가 퍼졌다.